세계의 대결로 불린 이세돌과 알파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올해 챗 GPT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AI와 기사 쓰기 대결을 펼친 기자님이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독특커지 기특커지 코너에서 김보경 기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2012년에 아시아경제에 입사해서 지금 기자가 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차 기자님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산업 IT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특허, 상표,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신문에 연재 중입니다. 주로 이 창업가와 기업인들에게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어떤 전문된 그런 기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조금 앞으로 이렇게 마이크 쪽으로 당겨 앉아주시면 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게 정말 저는 이 아이템 자체만 보고 정말 흥미롭다라고 느꼈거든요. AI와 기사 쓰기 대결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희 산업 IT 부장께서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부장님이. 그렇습니다. 예. 그 부서장들, 그러니까 데스크 회의 도중에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이 챗 GPT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또 기자의 자리까지 위협을 한다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한지를 기자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쓰면 더 재미있고 생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부장님이 시켜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하신 건 아니죠? 억지로 한 건 아니고요. 재밌겠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기사 쓰기 대결 주제를 보니까 AI와 특허더라고요. 특별히 이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주제는 제가 정했는데요. AI가 특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AI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이젠 발명까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발명품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AI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미국의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몇 가지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특허 출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등 16개 국가에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네. 하지만 각국의 특허청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AI야, 너는 너를 발명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직접 질문을 던지고 네. 이것에 관련된 기사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보스가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몰랐던 사실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간만 발명자로 인정을 해주고 특허를 내주는데 앞으로는 AI에게도 특허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저의 생각보다는 AI 생각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다. 이 주제로 기사를 썼습니다. 특허청을 소송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다부스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테일러 박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2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이때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은 무효라고 통보를 했고요. 지난해 12월 테일러 박사는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특허청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허청은 민간 로펌과 손을 잡고 현재 TF팀을 꾸려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일러 박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네. 테일러 박사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를 발명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AI 대신 부정하게 공을 독차지하는 예술가들과 발명가들 때문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AI 창작물에 인간들이 무임승차해서 거래 질서가 망가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관련 기술의 혁신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앞으로 AI가 발전을 하면서 발명해내는 게 더 많아질 텐데 AI와 특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기자와 챗 GPT와의 기사 쓰기 대결 승자가 누군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누가 이겼는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얘, 너 얼굴 좋아졌다. 관리 좀 받나 봐. 특허 관리 좀 받았지. 신경 쓰이는 특허 연차료 관리. 애니파이브 원스톱 통합 관리로 얼굴 확 피세요. 유지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대한민국 특허 관리 선도 기업. 애니파이브. 네, 저희 슬라굿이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년 만에 세계 야구인들의 축제가 시작이 됐죠. 우리 대표팀은 이번에 14년 만에 4강 진출에 도전하는 건데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오늘 개막한 이 대회 영어 약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WBC, 2번 UFC, 3번 KFC, 4번 BBC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저희가 챗 GPT와 기사 쓰기 대결을 펼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와 함께 독특허지 기특허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승자가 누구였는지 가려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기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챗GPT가 기사를 쓰면은 기사의 생명은 팩트체크잖아요. 이게 팩트여야 되는데 팩트체크는 누가 해요? 이 기사에선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AI 관련 특허 건수가 몇 건이니? 그런데 이 특허청에서 공식 집계된 숫자와는 상이한 수치를 내놔서 기사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틀린 답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가장 최신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답을 또 했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가 맹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챗 GPT 기사 쓰기 대결을 인간 기자와 한판 승부를 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슬라굿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약자를 맞춰주는 걸 내드렸는데 혹시 기자님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야구 잘 아세요? 죄송합니다. 야구에 대해서는 잘 야구를 잘 모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라굿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챗 GPT에게 누가 우승할 것인지 누가 우승할 것 같은지 우리 밖에서 피디님이 물어보셨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AI 언어 모델로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다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대회로서 각 팀 선수들의 기량과 경기력, 팀 전략 등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회 내내 최고의 야구를 하는 팀이 승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챗GPT 이번 대답? 이 챗 GPT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챗 GPT 이 지식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기보다는 우리의 업무와 일을 수월하게 해주는 조수, 비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디서 인턴 사원이라고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누구보다 유능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력자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후배 기자로 챗GPT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챗GPT를 많이 활용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현장에 가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발로 뛰는 거는 기자님이 직접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취재원한테서 이건 김 기자님한테만 드리는 얘긴데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는 저를 정말 완벽히 신뢰하는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말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간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 또 공익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려는 사명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인간 기자만이 할 수 있는 AI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뭐 일자리를 위협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선 나오던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우리가 뭐 그건 기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는 것이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GPT와 우리 기자님 두 분 세계의 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밝혀집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I 챗GPT와 기사 쓰기 대결을 하셨습니다. 네. 그 승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 비슷한 주제로 같은 분량의 기사를 쓴 결과 한마디로 제가 판정 패했습니다. AI가 이겼다. 그렇습니다. 오. 일단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속도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특허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자료를 찾느라 기사를 완성하는 데 총 2시간 32분이나 걸렸는데요. 챗 GPT는 27분 만에 뚝딱 써냈습니다. 그런데 판정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심사위원이나 심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 혼자 담당을 했는데요. 각 항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일단 기사 쓰는 속도, 네. 뭐 효율성, 그리고 집중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목을 나눠서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기사를 써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챗 GPT가 빨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기사의 질이나 어떤 디테일에서 기자님이 쓴 기사가 우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믿고 싶은데 어때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챗 GPT의 승이었습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챗 GPT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 즉시 답을 내놨습니다.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해준다는 점, 그리고 테일러 박사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었고요. AI 발명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AI가 만든 음악과 책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 GPT가 한 이야기들을 네. 그대로 기사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챗 GPT의 이야기를 다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네, 이런 아까 말씀하신 팩트체크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해외 사례를 취재할 때 챗 GPT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기자가 볼 때 챗 GPT의 기사 쓰기 능력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나요? 저는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아쉬웠던 그 나머지 5점은 팩트체크 부분인가요? 네. 그럼 내가 현장을 뛰는 기자로서 이것만큼은 챗 GPT 기자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기사 안에서도 어떤 유머 감각이나 위트나 풍자, 해악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나 현상 이면에 감춰진 의미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통찰력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선 AI보단 제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건 선배 기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이야기. 답이 있다. 근데 챗GPT는 현장에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디테일한 사실들을 관찰하는 능력 이것도 아직 인간 기자인 제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그 AI 아나운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송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위협감을 좀 느끼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 챗GPT보다는 우월하다. 네. 7017번님이 챗 GPT를 국회로 정체시킵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시부터 에세이, 기사까지 뚝딱 써내고 발명도 해내고 AI가 정말 뭐든 다 해내는 그런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챗 GPT와 대결을 벌인 후에 그 소회를 담은 기사를 썼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좀 격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기사 쓰는 속도나 이 집중도 측면에서 너무 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대결 후 주변 반응도 궁금했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변에서. 제가 그 기사 안에서 이 특허청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사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약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말 대결에 버금가는 기사 쓰기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면 더 일찍 전화를 줬을까? 뒤늦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쓴 부분에서 많이들 웃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AI는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얘는 밥도 안 먹고요, 잠도 안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닌 지식과 정보를 사람이 쫓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노동인구 5명 중 한 명은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업 공장에 로봇팔과 기계가 도입듯이 지식노동 시장에서도 AI 진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연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내 일을 도와주고 수월하게 해주는 조수, 비서 정도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은 조수, 비서, 뭐 인턴 사원 정도라지만 인간을 뛰어넘게 되면은 막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구를 정복을 해서 기계들이 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린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은? 그 부분은 각국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어떤 공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능한 조력자로 AI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내가 작곡을 하고 싶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면 AI의 작품을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허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각국의 특허청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